발표해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자, 내가 한번 발표해보겠다. 없으면 시킬게요. 그냥 나올래요? 시킬까요? 윤단, 윤단, 네, 나오세요.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거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일단 일제강점기 때 소리가 좀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네. 한의학 억압의 원인을 받는 서양 의학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문화적 평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의계의 주요 대응 활동으로는 내부적으로도 한의학적 지식을 좀 점검하는 그런 내부적 점검 점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배우의 게임의 한계는 성찰 부분에서 하나만 해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 중에서 네, 어떤 거 하나만 이야기 좀 하시죠. 이쪽 보고. 어떤 거 할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두 번째 걸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거 한의학은 단순한 기술인가 사회적 지혜인가 요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 또는 아까 옆 사람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렇게 좀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쪽 봐주세요. 이제 앞에 보고서는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단순한 기술로 일제강점기 때는 폄하가 됐었는데 저는 사회적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저희가 이렇게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는 만큼 사회적인 지혜가 필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옆 사람하고 아까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었죠? 이야기 됐던 것들이 마이크 갖춰야 되고 이야기하라 할 때 아까 이야기 좀 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할 시간을 줬는데 같이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안 하면 좀 그래요. 딴짓하지 말고 좀 이야기할 때 이야기 좀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약은 뭐 기술인가 사회적 지혜인가 해서 그냥 계속 역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이 전수됐잖아요. 기술이. 기술도 이렇게 계속 전달되고 해서 똑같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대부분은 사회적 인구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점검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보다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누면서 사회적 지혜가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예, 수고했어요. 예, 또 다른 사람 나와서 발표 좀 해주실래요? 어차피 내용과 전혀 다른 거 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꼭 뭐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니까 알고 있는 내용,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돼요. 또 그냥 제목해요? 그냥 나오시지, 그냥. 최윤호, 최윤호. 예.
저는 성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경험은 오늘날 한의학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 한의학도 저번에 중의폐지론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그냥 완전 안정적으로 안주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만약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면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유로 들어서 약간 한의학의 범위를 좀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은 단순한 기술인가 사회적 지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질문의 의도가 그냥 이 사회적 지혜라고 말하기를 이야기한 것 같아서 거기를 이제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저희 한의학이 아무래도 단순한 기술로 좀 치부되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예, 미래 방향. 예. 미래 방안은 약간 일제강점기에도 이거 한의학 살리려고 하신 분들이 좀 서양 의학과에 좀 접목을 많이 시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의료 이원화를 하고 있지만 계속 양립할 수 있으려면 계속 꾸준히 저희 한의학만의 그 전 자주적인 섹터를 확립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서양 의학과 좀 접목을 많이 해서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구가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연구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 질문 혹시 있을까요? 또 뭐 다른 비슷한 또 다른 의견이라든가 비슷한 의견이라든가 의료 일원화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일원화에 대해서는 뭐 연구도 많이 됐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쪽의 연구가 됐을까 하는 이런 거라든가 또 뭐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의료 일원화에 대한 생각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는 먼저 좀 엄청 자세하게 알아본 건 아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의료 이원화 체계이고 완전 일원화까지는 아니지만 저번에 대선 기간이 있을 때 특정 후보가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약간 의학은 좀 배척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찾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원화 체계가 아니고 우리도 양방 의학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 였던 것 같아요 요약하면 어디서요? 누가? 그거는 정확히 어떻게 보면 최고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누가 얘기했다는 게 내가 얘기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학생들이 얘기했다는 거랑, 그다음 한의사협회 어떤 그 협회 관계자가 이야기했다는 거랑, 의사협회 관계자 얘기했다는 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 되는 건데, 한의사협회라든가 의사협회에서 말한다면 이거는 그나마 또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막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말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그 단체의 의견이 되거나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주장해야 되겠어. 요거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어디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수고했어요. 예. 그래서 뭐 의료 일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그 이전에는 양의사들이 일어나야 하자고 더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한의사는 절대 안 된다. 일어나야 되면 잘못하면은 흡수,
양반과의 뭐 하나의 과로 이렇게 된다든가 해서 흡수되는 이런 통합이기 때문에 이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는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원적 체계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필요하다. 좀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하는 데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일원화를 갖다 주장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한의사들이 반대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의사들은 오히려 일원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한의사나 의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이 경제 사회에서 어떤 이 돈을 이렇게 벌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한의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의사들도 점점 어려워지니까 지금도 먼저 번에 의정 갈등이 있었던 이 핵심이 뭐예요? 뭐 예전부터 의정 갈등 나올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그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거.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워낙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간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었죠.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지금도 충분한데 늘릴 필요가 없다. 늘리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랑 어떤 정부에서는 야, 의사 숫자 모자라니까 의사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다 경제 논리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의사들 입장에서 지금도 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만약 한방도 통합된다. 한 2, 3만 명이 더 의사 면허증 가진 사람이 생겨난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거기다 또 학생들이 더 신입생이 더 늘어난다. 한 2, 3, 지금보다 한 10%, 20% 지금 몇 프로야 꽤 많은 인원들이 늘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의사나 한의사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된다 안 된다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의사들도 보면 지금 젊은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한의원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한의원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추나와 자보, 자동차 보험. 이거 아니면 한의원 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새롭게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는지 반드시 찾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또 많이 흡수해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뭐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꾸 이 불법 이런 거에서 합법적인 거로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늘려 나가는 것들, 뭐 이런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어떤 또 이 정부에서 어떤 이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더 할 수 있게 자동차 보험, 뭐 추나 이것뿐 아니라 더 새로운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뭐 추나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 고유에 있었던 추나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추나이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옛날에 의사에 나왔던 추나는 전혀 다른 이런 추나지만은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한의학이 제도에 들어와서 한의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나는 또 이렇게 한의원 운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 기회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의학사에서 의학이 점점 발전되는 과정, 그 시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한의학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나름대로 한의학이 발전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는 이런 시간에 그 뭐 한약 분쟁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한약 분쟁이 1993년, 95년, 그러니까 거의 뭐 30년이 안 됐죠. 그죠? 30년 안 됐죠? 30년 돼가죠? 고전에 있었던 일인데 약국에 한약장을 설치하고 약사들도 한약을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 조항 하나죠. 그전에는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약을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
참 애매하죠. 재래식 한약장, 우리가 말한 재래식 한약장을 약국에 안 두고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해도 된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다. 재래식 한약장에 한약을 보관하고, 한약은 약사를 취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약사들이 쓸 수 있다, 없다. 이거였는데, 그것이, 뭐, 안필준인가 하는,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하는 사람이 거의 뭐, 이 퇴임하기 며칠 전에 사인하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약을 청결히 보관해야 된다는 이 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재래식 한약장이라는 이 글자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한약장도 두고 약장도 두고서는 약을 쓸 수 있다. 한약에는 양을 쓸 수 있다. 라고 되니까 이제 한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한약의 어떤 위기가 오다 보니까 한의사들도 또 한약에 대한 또는 이 정부에서도 그런 이 분란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실제 한 건 거의 없어요. 정부에서도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런 바에 나중에는 한약 분쟁은 나중에 그 정경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아니, 정경련이 아니죠. 뭐냐? 정경련은 저 경제인 단체 그 대표들 기업 대표들 하는 거니까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 어떤 이 개인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단체에서 그 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 뭐랄까 이 불평등을 많이 없애는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경실련에서 이 약사 한의사 같이 토론하고 나름대로 이 제안을 제시해 줬죠. 그래서 이 약사들이 한약 취급하는 걸 뭐 인정을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또 이 한의계에 좀 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주게 해라 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대부분 그 공정보건으로 갈 수 있죠. 그게 그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이 약사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우리가 얻은 것들 가장 큰 건 이제 공보위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군진의학에 그전에도 한두 명씩 참여했어요. 한두 명. 그러니까 군의관 가는 경우 한 명, 두 명. 그것도 우리 1년 후배가 처음으로 해군 장교가 딱 들어갔어요. 그전에는 뭐 악사장교나 뭐나 이런 좀 편법을 써서 장교로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안 가거나 면제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이상하게 한의사들은 또 환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점점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군 면제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굉장히 커다란 일이 됐죠. 사회적 이슈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또 군 면제 안 하고 한의사들도 대부분 다 군대에 가게 되는 이런 쪽으로 발전 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여튼 한의학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또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여기서도 한의학 자체가 많이 어려움이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요 대우가 있을 때 아까도 처음 말했듯이 단체를 만들어서 공부를 같이 하자, 교육도 좀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이야기했다라고 보고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핵심 질문 중에 마지막, 내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죠. 내가 일제강점기 때 한의학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부분. 자, 생각하시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 한 1, 2분 줄 테니까 좀 이야기해보고 그냥 마이크 줄 테니까 좀 발표를 좀 해주시죠. 자, 내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다. 한의사였다. 그때 어떻게 나는 이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
자, 놀리지 말고 왜 놀래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아, 읽지 말고 이 사람아. 뭐 앉아서 해도 돼요. 나와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나와서 하면 나와서 하세요. 예. 앉아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자, 잘 들어주세요. 예. 제가 일제강점기 한의사였으면은 좀 현실과 뭐라 해야 되지? 제 생존과 뭔가 민족의 이익을 사이에서 균형을 좀 찾아서 뭔가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네네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예. 비밀리에 좀 연구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연구요? 한의학 뭔가 진료는 못 보더라도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론적인 연구 그런 거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이크 좀 더 가져야 되고. 예. 음, 다른 서양의학이나 일본이나 중국의학생이랑 교류하면서 좀 더 한의학의 틀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해서 한약의 틀을 채워나가는 게 뭐죠? 좀 부족한 부분을 한약의 부족한 부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근거나 네? 근거, 어떤 거요? 좀 치료 근거나 마이크 좀 더 아니면 가까이. 다른 쪽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 도움이 될 것도 좀 이상하고, 한의학이 부족한 점도 좀 이상하고, 일단, 야, 자, 그 당시에 뭐 한의학이 부족한 점이라고 좀 표현했었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럼, 한의학이 부족한 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나름대로 한의학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 마이크니까 좋아요? 좋아서 막 웃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한의학이 좀 부족한 점은 이런 것 같다. 한의학에서 좀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서양 의학보다는 과학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게 가장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과학화를 좀 많이 상호 보완적으로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과학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주관적이다. 이것도 말이 되고, 과학적인 측면도 부족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또 그것이 그 단점이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변화하는 과정들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 부족한 점은 지금 또 보면 생각해 보면은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는 과학이 서양 과학도 솔직히 보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약물 자체로 보면은 한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한약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죠. 요즘 와서 이 과학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이 거의 못 따라가고 있죠. 한의학은 뭐 몇천 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전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너무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의학 자체에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또 한의학 자체에서도 또 나름대로 현대 과학 기술을 갖다가 활용해서 한의학 이론을 갖다가 또 현대화 시킨다거나 또는 어, 이 이론적인 측면은 큰 중요하진 않아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한의학과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있죠. 한의학을 뭐하러 배울까요? 내가 배운 한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이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론 좋다, 나쁘다. 아무 필요 없죠. 그런데 그 이론적인 바탕으로 인해서 임상을 할 수 있는, 임상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근본되는 것이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과 정도, 본과 1학년 정도까지 이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 임상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기본이 되는 이 한의학이 좀 더 많이 분포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기초의학이기 때문에 기초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있으면, 기초를 많이 알고 있으면은 다양하게 임상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 부분들도 또 현대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한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여서 한의학을 더 진짜 옛날 그대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한의학을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 것이죠. 환자한테 직접 써먹었을 때, 활용을 했을 때 그 활용되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죠. 내가 뭐 침을 배워서 침을 딱 배운 걸 갖다가 누구한테 놔줬는데 그 침을 맞은 사람이 효과가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한의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 침이 됐든 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꾸 한의학적인 방법들이 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그만큼 효과를 보여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배운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효과를 낼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요 수업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 할게요.